정지역 국산 보온변식 사람들의 성능 신결 연속 공전 시점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창규입니다. 같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기관이 세 군데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합성가스 정제용 HPS 타랑 쪽의 연구가 대체에너지 과제, 산자로 대체에너지 과제 속에서 IGC 속의 합성가스 정제 쪽, 이게 이제 하나의 연구 그룹이 모여서 한 연구 결과에 총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공정 쪽에 연구했었고요. 영남대는 초기에 타랑제의 소건트 레시피 개발 쪽을 담당하셨고요. 전력연구원에서는 레시피 개발과 소건트 성형 쪽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한 94년부터 그룹이 돼서 연구를 해보다가 이제 최근에 소건트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공정해서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HPS 타랑 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랑하면 이제 보통 프로게스 속에 SO2 타랑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 합성가스 쪽에는 좀 틀립니다. 석탄이라든지 중물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가스화를 하게 되면 CO하고 H2의 그런 리디싱 컨디션 속에서의 H2S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H2S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합성가스 타랑은 기존 풀가스 타랑, SO2 타랑과는 틀리다는 우선을 말씀드리고요. 이쪽 H2S 타랑 쪽에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프로그램 테크놀로지로서 천연가스 정제 쪽에서 쓰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습식 아밀법, 아밀리오 계통의 를 통과시키면서 H2S를 잡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뉴카솔이라는 공정은 약 400개 정도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흡수법, 피지컬 옵셉션 메소드인데 셀락솔이라든지 렉스솔 같은 용제, 굉장히 온도를 낮춰가지고 메탄올 같은 용제를 사용해서 H2S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도를 상당히 낮은 온도까지 제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들도 이렇게 상용화된 공정들이 많이 이렇게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법과 이런 케미컬 아민 방법을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공정, 썰피노라든지 플렉스 이런 공정이 270 정도가 좀 상용화가 돼가지고 천연가스 정제하는 쪽에서 이제 많이 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쪽 합성가스 쪽에서 쓰려면 어떤 기술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의 어떤 가격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값도 비싸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호의 중심으로 가스와 IGC용 새로운 HPS를 잡는 기술을 개발하자 쪽으로 이제 20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게 소건트 쪽, 거시 소건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습식법은 온도가 이제 한 40도씨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IGC라든지 IGFC, 연료전지 또는 수소 프렌트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하려면 가스화에서 나오는 가스가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면 40도씨보다 온도를 올리면 열효율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열효율의 장점, 그리고 건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장점, 그리고 건식을 써서 어떤 공정상의 단순화를 시킨다든지 소분트에서 가격을 절약되는 아밀법과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ICC 쪽에서 건식 소건트 쪽에 드라이빙을 걸어서 그동안 소건트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고 이제 막 이러한 텍사프라든지 NET라는
DTI에서 Process Development Unit 좀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전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버트 쪽, 공정 쪽 코업을 하면서 사이즈는 작지만 최초로 국내 개발된 소버트를 이용해서 연속 운전을 한 최초 운전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합성가스 이런 CO 하고 H2가 중화되는 이런 합성가스 속에 들어있는 H2에서 탈환하는 이런 기술은 저희 그동안에 갔던 IBC 정도의 수준, 20ppm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잡는 게 있고 요새 그 에너지 쪽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연료전지 MCFC라든지 SOFC,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셀, 그리고 수소 탱크에서도 결국에는 에너지 원은 소스를 뭐 이런 합성가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탱크에서는 요구하는 산화 수준이 더 낮습니다. 6ppm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고유가 시대라든지 석유가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화학원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결국에 석탄 같은 중기 장사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고체 연료로부터 얻어야만 되는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제의 이제 그 폭이 더 낮아져서 60ppb 수준으로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합성가스 탈환의 이제 기술 수준도 현재 한 20ppm 수준에서 연료전지를 가려면 6ppm 수준, 수송연료 100ppb, 화산연료 60ppb, 향후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는 거의 제로 에미션 단계의 정제가 필요하다. 그런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제 목적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정 쪽에서 개발해왔던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시프한 이런 공정에 이 공정이 HTS 탈환 공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HTS를 잡아주는 공정이 우리 소버트 파머스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재생해줘야 됩니다. 재생된 소버트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반복적인 두 개의 반응기로 구성되어 있고 소버트의 교체 소버트가 연속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이런 수치 않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이 고온부합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탈환제, 아까 이제 전력연구원이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학교 쪽에서 개발된 탈환제들의 개발은 잘 됐다고 이제 막 밝혀지긴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쓰였을 때 성능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건 이런 공정에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 실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성능 실험뿐만 아니라 이거에 연속적으로 돌아가야지 공정이 결국에 이제 안전적으로 잘 설계가 됐다라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저희들 사이즈가 10mm 정도 되는데 향후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업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가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의 공무원식 탈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트랜스포트 리액터 쪽에 있고 한쪽은 유동층 반응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소리 서큘레이션을 도는 그런 공정으로서 이제 해외 특허와 국내 특허들이 출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정의 이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연구원하고 학교 쪽에서 개발된 그런 탈환제의 대표 탈환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왔던 탈환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레시피를 택해서 그걸 이제 다량 성형을 했습니다. 약 10kg 정도, 이 정도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의 캐탈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죠. 이거를 성형을 해서 국내에 이런 촉매 성형제 스프레이 드라이로 성형하는 그런 개인적 제도를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잭 32는 전력연구원에서 성형한, 스프레이 드라이버 성형한 가장 좋은 서번트가 되었고요. 두개로 26은 학교 쪽에서 타이타나이트 계열의 SOP를 받고 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스프레이 드라이버로 성형된 그런 베스트 8학년이었습니다. 이동화 시간은 100시간 정도 운영했고요. 제 30일은 50시간 시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압력은 5기압. 그리고 온도는 이 타이타네이트 타랑제의 최저 온도가 서큐레이션 쪽은 600도, 리제너레이션 쪽은 700도. 잭 타랑제는 서큐레이션 쪽이 500도, 리제너레이션이 60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이제 작아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스가 통과하는 그런 유속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션 쪽에 많은 트랜스포트 기어를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스 벨로시티를 2.0m/s, 유동층은 0.08%로 좀 얕은 그런 속이 되겠습니다. 서큘레이션 하고요. 거기 사용된 서큘레이션 가스 조성은 에어브로운 타입의 가스파이어의 가스 조성을 그대로 따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H2S 농도이기 때문에 H2S를 엑스트라 농도를 넣어서 2.0%, 조금 0.5에서 1.5%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H2S 농도가 1000 ppm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번트의 GT0 26의 사진이 되겠고요. 제 32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32는 약 90마이크로 정도, 제 26은 65마이크로 약간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성과, 연구에서 거둔 성과 중에 하나가 이 잭 32 타랑제가 상용 텐트에서 지금 대표 촉매라고 할 수 있는 FCC 촉매가 이제 LG나 SK 쪽에서 FCC 촉매가 잘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식 촉매가 돌게 되는데, 이 촉매가 AI가, 에티션, 메마우스음이 아니라 19% 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벤치마킹으로 했던 촉매가 이거였었기 때문에 메마모도 이게 있어서 반응은 틀리지만 19% 이상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소번트도 분명히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타겟을 여기에 잡았었습니다. 잭 32 타랑제가 그 타겟을 맞춰가지고 상당히 메마무성이 좋은 그런 타랑제, 대표 타랑제가 있고요. 지금 타이타닉 쪽에서는 AI 값을 한 30%까지는 낮췄는데 그 19%까지는 낮추지 못했습니다. 월크 덴시티, 그다음에 BT 이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slide. 저희들이 공정에서 이제 이 고온과학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공정이 두 반응기 사이에서 고체가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잘 운전되고 있나를 이제 저희 간판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이기 때문에 재생 반응기 쪽에서 트랜스포트 리액터 넘어가는 그 수평 반응기 쪽에다가 쿼츠, 고압에서 건질 수 있는 쿼츠를 달아서 이제 소번트가 흘러가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입자가 흘러가는 걸 좀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소번트, 대표 소번트를 갖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번트가 흘러가는 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공정이 H2S를 잘 잡으면서 재생도 잘 되고 잘 흘러가겠느냐는 저희들이 어떤 센서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 센서하고 반응에 붙어 있는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운전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항하 반응기하고 재생 반응기, 압력이 5기압, 베이지 압력으로 4.0기압 되겠습니다.
운전이 되면서 고온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응기 사이에 흐르는 가스의 성질이 틀리게 됩니다. 그 성질이 틀리면서 솔리드가 돌기 위해서는 어떤 두 반응기 사이의 압력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반응기를 따로따로 흡수를 하면서 두 반응기 사이의 압력차가 이렇게 100시간 동안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0 mm H2 안에서 이렇게 운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P를 보면 저희들이 이 플랜트가 지금 잘 운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잭 32 타랑제를 이용해서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0시간 동안 운전성에서는 시스템을 충분히 약간 이제 맞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mm H2 안에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 온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반응 온도는 아까 이제 타랑제의 옵티멈 템퍼레처 약간 틀리기 때문에 온도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디서프라이저 쪽에 600도, 리제너레이터 쪽에 700도, 잭 타랑제는 500도, 이쪽에는 약간 온도가 약간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생 반응에 있어서 약간 디스터번스가 있지 않나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앞쪽에서 이제 날마구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AI 값이라는 그런 텍스터를 이용해서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정 운전을 하면서 결국에 그 디서프라이저 후단, 리저너레이터 후단에 붙은 그 필터에 그 입자가 약간씩 달려서 깨져서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약간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P가 약간씩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이제 간접적으로 봐가지고 입자가 어느 정도 깨졌구나. 아니면 운전이 잘못해서 어느 입자의 작은 입자는 날라갔구나를 알게 됩니다. 간접적인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고요. 이것도 100에서 30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200에서 300 정도. 제 30이라 또 냉각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H2S 타랑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H2S 농도가 1000ppm 정도의 컨디션에서 타랑 타워를 통과하면서 100시간 동안 H2S가 30ppm 미만에서 1000ppm에서 30ppm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99.9%를 잡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100시간 정도가 운전이 됐기 때문에 타랑이 계속 항하 재생을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2S 잡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32 타랑제인 경우 50시간 실험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60ppm 미만에서 운전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운전이 잘 될 때는 거의 잭 30인 경우는 더 H2S 농도가 얕습니다. 거의 5ppm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고 이쪽에 약간 튀었던 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데 재생 반응 기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재생이 들대로 튀는 것이 통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큐브리엄 템퍼리 H2S 농도가 이제 잭 타랑제인 경우에 더 좋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두 개 타랑제의 비교 상황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재생 반응 특성이 되겠습니다. 재생 반응이 징크 패터네이트 타랑제인 경우에 이와 같이 H2S가 이제 재생 반응 쪽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높은 농도의 이제 SO2로 나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2가 3.5%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O2를 10% 주입하면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잭 32 타랑제인 경우에는 재생 쪽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 타랑제인 경우에는 징크 베이스드 타랑제 속에 어떤 에디티브가 들어가서 이니시에이션, 제너레이션, 이니시에이션 템포리처를 낮추는 그런 에디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건 어느 정도 플럭시에이션이 있습니다만 운전상에서는 문제없이 된 거고 이때 이제 그 황하 쪽에서 재생이 좀 덜 되면서 황하 쪽에서 약간 튀는
왜 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개발했던 국산 타람제에 어느 정도 통역까지 해서 한 그런 비교 생존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실제로 타이타닉 타람제는 운전성과 운전 가능성에서 나은 특성을 보여줬고요. 제32는 그 HTS 타람 농도, 반응 특성에서, 내망호성에서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트랜스포트 디서파이저, 이동중 리제너레이터로 구성되는 이런 공정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공정해서 국산 개발된 타람제 사업에서 국산 개발된 공정을 받고 사이즈는 작지만 이런 100시간 이상의 안전적인 운전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몇 프로